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외국어를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저의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중국어나 영어를 비롯한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정말 일반인인데요. 여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20개, 10개, 5개 이상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언어 정말 좋아하지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4개밖에 안 하면서 뭘 대단한 비법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해?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외국어를 정말 사랑하고 이때까지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 수준에서의 저의 비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그때 물어보고 찾는다입니다. 모르는 게 있을 때 즉시 찾아보면 그만큼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친구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옆에 있다면 꼭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배가 고팠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 친구 옆에 있었거든요. 한국어로는 배가 정말 고프면 백가죽이 등짝에 붙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에도 혹시 그런 표현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인들 친구들이 前胸贴后背라고 저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항상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맥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했을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스마트폰 안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앱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면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언제든지 그때그때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결국 관심을 가진 정도에 따라 학습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때는 미친 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외국어 표현을 외우면서 길을 걸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봤다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저희 엄마랑 동생 중얼중얼거리니까 저보고 미친놈 같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입니다.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팁인데요. 밑에 보시는 것은 조선일보의 매일매일 중국어 한마디 입에 착착 붙는 일본어 스피킹이 강해진 영어라고 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표현 한 가지씩 각각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지하철을 탈 때 혹은 러닝머신을 뛸 때 이것을 매일매일 찾아봅니다. 주말에는 나오지 않아도 일주일에 5개씩이니까 1년만 해도 250가지 표현을 공부하는 셈인데요. 정말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꾸준하게 표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어휘력 싸움이다라는 건데요. 언어는 결국 어휘력입니다. 표현을 알면 들리고 모르면 안 들립니다. 단어도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밑에 보이시는 샤프 전자사전을 끼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 단어 외우는 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으로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 리스트를 심심할 때마다 돌려서 봐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기억이 난다 싶으면 그 단어를 저장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고요.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 머리에 남는 어휘가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샤프 전자사전 패드가 닳아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의 어휘력 실력 이때 당시에 길러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영어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네, 왕도는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어휘를 뿌리째로 외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expect라는 어근으로서 한번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어는 expect입니다. 여기서 x는 바깥이란 뜻이고요. spect는 보다라는 뜻인데요. 밖을 보게 되니까 기대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circumspect입니다. 여기서 circum은 주위를 뜻하고요. spect 역시 보다. 결국 주위를 돌아보니까 조심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respect입니다. 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돌아보니 존경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외우면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inspect 역시 이는 안쪽이란 뜻이고요. 안을 보니까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spectato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spect는 보는 거고 ator는 사람, 관중, 우리나라 치면 변호사, 간호사 이런 식으로 사로 끝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viator, 비행사, gladiator, 검투사 같은 단어도 같이 외울 수 있는데요.
이것을 The Aviator 그리고 Gladiator 영화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기억을 하면 기억에 더욱더 잘 남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관련 영화라든가 문화와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더 기억이 오래 남고 효율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Constellation은 별자리란 뜻인데요. 여기서 Constellation은 con과 stellation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con을 살펴보도록 하죠. con은 같이, 모이다, together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construct, con이 같이란 뜻이고 stел가 짓다라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건설하다, 짓다라는 뜻입니다. convene 역시 같이 오다 라는 뜻으로서 소집하다, 모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 역시 컨벤션 센터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그리고 venue, 장소 등으로 단어 역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외울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스텔라는 별에 관련된 뜻입니다. 영어 이름 중에 스텔라라는 친구 있죠?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샛별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 영화 기억나시죠? 이 인터스텔라 역시 인터는 무엇 사이, 간격을 뜻하고요. 스텔라는 항성, 별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의 뜻은 항성간 우주여행 영화라고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뭐 무슨 영화일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별이 뭉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뜻을 다 알죠? constellation, 별자리가 되겠네요. 이런 어원을 바탕으로 한 암기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시중에도 이런 어원별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식으로 A부터 Z까지 외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유서네이시아, 안락사와 같은 매우 어려운 의학 용어조차도 어휘뿌리를 사용해서 외울 수 있습니다. 유서네이시아를 본다면 유와 서네이시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유는 황홀한, 기쁨의 안락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euphemism, 유는 좋게, fem에는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좋게 말하다, 완곡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포리아는 좋은 것을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열과 기쁨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타나는 여기서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 죽음의 신 타나토스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좋게 죽는다, 안락하게 죽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뜻으로 유서네이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엄청 많은 단어들이 있죠.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배웠던 대로 하나하나 뜯어서 어원별로 외우면 역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스트를 비롯해 in, d, per, sub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배웠던 circum에다 locution, navigation을 붙였고 intern, 그리고 struc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 단어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우면 단어 외우는 게 재밌을 뿐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여러 단어를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한자는 어떻게 공부하였는가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해결할 때 해자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외울까요? 영어와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단어를 분해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우자, 그리고 뿔각자, 그리고 칼도자가 세 가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해결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형상시켜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소의 뿔을 칼로 잘랐다 라는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데요. 결국 제가 해결할 때 풀해자를 외운 방법은 소의 뿔을 단칼로 잘라내서 해결했다 라는 이런 이미지화 형식으로 이 해결해자를 외웠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형성을, 한자의 형성을 이미지화시키면 더욱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로 풀을 청자를 한번 베이스로 형성자들을 어떻게 외웠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을 청자, 물이 푸르니 맑을 청자인데요. 좌변에 보면은 물수 3변이 있습니다. 오른변은 청자, 바로 푸를 청자의 그 소리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를 청자의 소리는 그대로 우변을 사용하지만 뜻을 나타내는 것은 좌변, 물수자를 나타내서 물이 푸르니 맑을 청자가 됩니다. 뒤에 나올 단어 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갤청자, 날일자가 있죠. 날이 푸르니 갤청. 그 다음은 청할 청자, 말씀 원자가 있네요. 말로써 청하니까 요청하다 할 때 청할 청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늘할 청자, 청량하다가 할 때 그 청자인데요. 왼쪽에 얼음이 있죠. 얼음이 있으니 서늘할 청자가 되겠습니다. 이로 보듯이 한자의 80%는 형성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뜻을 나타내는 형방과 도금을 나타내는 성방의 결합,
이 원리를 통해서 한자를 외우신다면 중국어 역시 매우 수월하게 많은 단어를 한 번에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때까지 단어, 어휘 열심히 외웠는데요. 그러면 회화는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어휘를 탄탄하게 하고 난 후에 문법은 그대로 외웠습니다. 암기가 필수인 부분인데요. 왼쪽과 같은 표를 저는 중국어 배울 때 달달 외웠습니다. 지금은 기억나냐고요?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저는 이 중국어 어법을 바탕으로 회화를 엄청나게 반복 연습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 문법표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말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회화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회화는 어떻게 공부했어? 라고 물은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회화로 공부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중국어는 하루에 50분씩 매일 한 달에 20번 약 9개월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중국어로서 전화를 하게 된다면 매월 순수 1000분인데요. 해외 연수 가서라도 매월 1000분 그 해당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다가 1대1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의 시간을 다 맞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주제로 얼마든지 수다를 떨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그날 있었던 일,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를 선생님과 수다를 시작을 해서 그 외에 뉴스에 나오는 시사라든가 중국에 있었던 일,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고도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과 발음 교정 받으면서 이야기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회화를 갖추고 나서 칭화대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해외 교환학생 가면 말 한마디 못한 상태에 가서라도 거기 살다 보면 늘겠지. 가장 잘못된 상식이고 착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회화 실력을 갖춘 상태로 교환학생을 칭화대로 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표현이라든가 어휘 그리고 정말 그 나라 문화에 흠뻑 젖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해외 나가서 토익 공부하고 HSK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베이스로 외국에서 더 실력을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지 거기 가서 기초를 하겠다 거기 가면은 실력이 저절로 늘겠지 라는 생각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실력을 가지고 랭귀지 코너 학생단체를 통한 중국 문화 교류기회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과 중국 중부 여행 등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중국어 실력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법이 있다면 전 칭화대 있을 때 일본어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일본어 역시 일본인 교류회라든가 벚꽃 구경 같은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중국어 수업에 있던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를 통해서 정말 일본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국어 실력이 는 것보다 일본어 실력이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교환학생 꼭 가세요. 정말 성적 걱정 없이 놀러 다니고 언어 공부하고 최고입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순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먼저 배웠고 그 후 중국어, 일본어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수죠. 어렸을 때 시작했어요. 운이 좋게 저는 영어가 매우 재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별 생각 없이 공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한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2외국어 중국어를 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되었고 수월하게 공부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한자를 떼고 나서 하니 정말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본어의 문법과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영어와 그리고 중국어 한자를 일본어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 한 상태에서 한국인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니까 정말 술술 막힘없이 빨리빨리 늘더라고요. 결국 언어를 하나하나 더 공부할 때마다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를 학습할 때 그전에 학습했던 언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훨씬 더 가속도를 붙는 데다가 이렇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봤을 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배우는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더욱더 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앞에서 말했던 거 노하우, 비법 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순수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들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좋지 않으면은 언어 공부 정말 뭐 작심삼일입니다. 한 달, 두 달 공부하다가 가타카나 히라가나만 배우고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정말 좋아하잖아요. 오타쿠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회 밑변에 있는 문화, 그런 것들도 역시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사회와 문화에 관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했고 저만의 노하우라든가 비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짧지만 짧은,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매우 아직까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와 그로 인한 좋은 점들을 한번 또 저의 입장에서, 저의 경험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그리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